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 뭐라 할까요? 시험 대비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시험 대비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정규 수업은 그대로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1차 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3주, 그쵸? 2일, 3일 하고 3주 딱 하면 그게 날짜가 17일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알겠죠? 그러면 9월 17일 날 진도가 끝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쌤하고 티칭쌤 시간, 코칭쌤 시간 뭐 구분 없이 아마 거의 개별적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서. 근데 좀 공통적으로 할 게 있으면 쌤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너희하고 시험을 하면서 이 학교에 있는 프린터물 가지고 뭐 약간 좀 같이 하기도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 수업을 할 겁니다. 거의 이제 너희의 취향 유형을 보면서 한다. 알겠죠? 이게 좀 약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일 날 이렇게 모든 진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빨리 시험 치는 애가 9월 22일이잖아요. 내가 주말만 얘기를 해보면 너희가 9월 30일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그래서 목금토 할 때 요놈이 그 추석 연휴입니다. 이날은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날은 휴강이에요. 휴강이고요. 추석 연휴라서. 근데 30일 말고 10월 1일 있잖아요. 일요일 날. 요 날은 정상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능인고, 신명고 이때 아직 시험을 치기 전이니까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당연히 동현이는 안 와도 되겠죠. 이때는. 이건 원래 휴강이라서 너가 신나는 좀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이 날은 휴강이 됩니다. 추석. 응? 추석. 근데 학원에서는 딱 그 목금토만 추석 연휴로 보고요. 약간 우리가 학교나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교육이니까요. 됐나? 그래서 정상 수업 하니까 꼭 올 수 있게끔 미리 전달을 하는 거야. 그때 가서 너희가 또 이렇게 계획을 좀 잡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10월 그 다음 주가 그러면 10월 7일 맞아? 7일 맞나? 토요일. 그럼 이때는 토일 말이에요. 신명고하고 능인고는 시험이 수학치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시험 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않나요? 주말 지나서 10월 5일부터 너희가 언제까지냐면은 또 10월 9일날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말이야. 한글날. 너희 그때도 학교 안 갈 거니까 아마 시험이 마지막 치는 날이 5, 6, 10, 11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중간에 텀이 많다는 거예요. 주말도 있고 학교도 안 갈 거니까. 맞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때 수학치 날짜 보고 결정을 합시다. 맞죠? 시험이 끝났으면 다른 거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 올 거고 시험이 아직 안 쳤다 하면 원래대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10월 7일, 8일 날 얘기. 이건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만약에 이때 너희가 다 시험이 끝났으면 수업을 다른 거 한번 공부를 해야 돼. 못 올 거니까 우리가 이 빠지는 수업을 선생님이 미리 보강을 좀 해서 맞죠? 학교별로 특강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될 것 같고
시험 날짜 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요날 끝나는 9월 22일 날 끝나지 않겠지. 22일부터 날짜를 보면 22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동현이는 아마 22, 25, 26, 27 수업 전날까지 시험을 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 치면 되는데, 근데 10월 아까 얘기했던 7일 요날 말이에요. 요날. 동현이는 이때까지 쳐버리면 2주나 진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와서 동현이는 특별 수업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딴 애들은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 동현이는 따로 이원화 시켜서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 뭐 취약한 부분들, 왜냐하면 딴 애들은 진도 시험이 좀 더 멀리 갈 거란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요. 근데 동현이 좀 앞에까지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우는 딴 애들은. 그러면 그 진도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우리 조건부를 끝내면서 생각하고요. 조건부까지 아마 시험 범위 들어갈 거야. 많이 들어가면요. 맞지? 그러면 아마 조건부가 시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안 들어가면 또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진도를 메꾸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동현이는 그때 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빡시게 하지는 않을 거고 1일 테도 치지 않을 테니까요. 편안하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찍 끝나는 애들이 복귀하는 날입니다. 우리 반으로 따지면은 동현이만 그런 건데 딴 반도 있어요. 알죠? 그럼 너희 두 명은 아까 했지만 그때 가서 보고, 그럼 너희는 정상적인 복귀는 그 다음 주. 오케이? 정상 복귀. 시험 대비가 끝나고 정상 수업은 10월 14, 15로 가겠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하면 되는 거야, 동현이냐? 아니들 이때부터 정상 수업을 하고. 이때 정상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기말 진도를 나가는 거야. 기말 진도.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저 16일이죠. 너도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이 동현이가 한 것처럼 정상 수업은 할 건데, 아니 딴 과목 공부가 만약에 다 끝났다면, 아 지명이가 그 날짜구나. 정확히 날짜가 나온 게 며칠이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일반 16일 16일은? 시작이에요. 16일은 토요일인데, 아 10월달이구나. 맞죠? 10월달 16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면 너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맞죠? 딴 애들은 정상 수업이고 지명이는 몇 대 시험 대비를 하면 돼요. 맞지? 시험 대비를 하고 너는 진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 뒤에. 괜찮아요? 왜냐면 정상 수업 나가니까. 정상 수업. 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치거나 너무 늦게 치는 애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인 거죠. 딱 적당한 게 10월 5일이 딱 좋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늦게 치는 애들 막 18일 치는 학교도 있어요. 18일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리기가 좀 다수를 위해서 아니니까 나가는 거니까 지명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해 줄 수 있어? 예. 좋아요. 선생님이 계획을 짜놓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 수업이고 이 진도 나가는 거야. 이때 복귀했을 때는 진도 메꾸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때는 아마 이때는 티코칭 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뭐 진도를 나가거나 코칭 쌤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르게 수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체적인 전달 사항이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반은 내신. 똑같이 합니다. 이건 그대로요. 근데 아까 이제 이때만 좀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특별 수업이겠지. 이때가 좀 특별 수업이다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이때 못 올 수 있다니까요. 다른 과목 공부하게 되면요. 응?
동현이도요? 그 상해도 그렇고 지민도 그렇고요. 자, 아무튼 이때 복귀를 하면 되고 특별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 또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내신 대비를 딴 과목들은 좀 약간 다르게 하잖아, 학교별로 다. 근데 우리 수학은 공통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대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학교별 도강을 잡아요. 정규 수업대로 하고 추가 수업이면 다른 과목은 정규 수업 때 학교별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수학은 학교별 추가 수업을 도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 학교별로 두 번씩 할 거거든요. 그 날짜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요. 동현이 아까 얘기했죠? 매주 월요일 5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이야. 화요일 28일이었던 것 같은데 29일 맞죠? 8월 29일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능인 얘기해 줄게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오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돼. 너가 화요일이냐? 9월 5일부터 2주간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미리 일정을 안 되면 바꿔야 되니까요. 9월이니까 시험 대비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화요일 시간은 화요일 오는데 시간은 너가 5시에 오면 됩니다. 정화도 그날 오잖아요, 그죠? 화요일 너도 화요일 5시 타임에 와서 좀 다르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동현이는 다음 주인 거고 넌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인 거야. 맞죠?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됩니까? 혹시 딴 날도 생각해볼게. 수요일은 됩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가능한 거지. 수요일은 아예 안 돼요. 수요일은 7시도 가능하고 8시도 되고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요. 화요일만 돼요?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화요일로 잡아놓고 선생님이 안 되면 또 수요일 가능하면 수요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딸이라고 다 얘기해보고 그래서 약간 2개 정도 생각합니다. 토요일도 오고 토요일 오고 화요일 매주 오는 게 아니고 2주만 오면 됩니다. 2주 동안 괜찮아요? 화요일 5시 타임에 오면 된다. 괜찮습니까? 혹은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수요일은 다시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딴 애들도 바뀔 수 있으니까 가는 거야. 딴 애들 이렇게 잡을 건데. 자, 그 다음 지명이는 주말밖에 못 오는 상황인데 금요일 올 수도 그랬죠? 그럼 금요일 하자. 그래. 너도 그러면 금요일이나 수요일 어때요? 근데 다 7시 넘었어요. 7시 넘어서다. 7시지. 그러면 넌 수요일밖에 안 되겠다. 금요일은 선생님 다 하시면 되거든요. 수업이 7시 있어서 그래. 그러면 수요일은 괜찮다. 그럼 수요일로 할까요? 네. 수요일 7시. 그걸 너는 그러면 9월 6일부터. 아니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고요. 미리 하자. 미리 하고 뒤에 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또 더 시간 될 때마다 부르면 되니까. 괜찮나요? 늦게 하고 싶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지.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좋아. 그러면 13일 맞아? 네. 13일 7시에요. 오케이? 13일 7시가 첫 시작이고요. 그 다음 주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니? 네. 좋아. 그럼 다 됐네요. 또 궁금한 거? 2주까지.
2시간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2시간 학교별로 하는 거고 팁코칭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현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한 학교를 맡아서 하면 또 코칭 선생님도 한 학교를 맡아서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데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또 코칭 선생님이 따로 해주실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코칭 선생님이 해주실 때는 아마 걔들 첨삭 위주로 많이 해주실 거고 선생님이 할 때는 좀 너의 학교 기출문제도 같이 좀 분석해서 혹은 교과서 맞지? 너희 자기 학교에 맞춰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없나? 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너희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대비 교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준비하면 돼요. 교재는 이번 주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서점에요. 그래서 8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아무 때나 수업 전까지는 준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책을 뭐 사야 되는가 하면 학문당 그죠? 학문당 책 이름이 뭐였더라? 학문당 중간고사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유니크반이니까 유니크 파워 같이 쓰거든요. 유니크 파워 방법 달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니크 파워 같이 쓰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같은 교재인데 파워반은 레벨 2까지만 풉니다. 그 책 안에서 유니크는 레벨 3까지 풀고요. 문제수를 일부러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파워반 학생들도 3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기 선택적인 거니까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전달 받았나요? 다음 주 직사요. 그렇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학교별 대비할 때는 안 갖고 와도 돼요. 학교별 할 때 자기 학교 갖고 오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과서나 교재를 갖고 오시고요. 프린터물. 근데 거기서 막 너무 막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막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응? 막 교과 수준의 문제만 나오면 굳이 할 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풀면 되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 기출들을 좀 뽑아서 갖고 올 거예요. 작년, 재작년 거 이렇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올해도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학교 거만도 풀지는 않을 거야. 뒤에 가면 수성 쪽에 있는 다른 학교들 것도 몇 년치를 쫙 뽑아서 내가 두껍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부교재 지금 안 끝내면 그때 가서 그런 거 풀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요. 알겠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 이제 없어? 그래 그럼 왜 그럼 수성 때 너희 마음 편한 애들 못 놀지 않냐? 시험 안 끝난 애들은요. 아마 3일 내내 놀지는 않겠지 애들이. 주말까지 하면 4일인데 4일 내내 놀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 1일날 하고 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한 3일 놀고 3일 내내 노는 게 아니고 집에서 공부 좀 하고 그냥 하고 나서 공부하자. 정상 수업을 합니다. 알겠지? 동현이 빼고 하는 쪽 빼고. 그래서 동현이 그래서 미리 봉헌하는 거야. 내일 모레부터. 빨리 들을 걸 좀 뒤에 시작하는 거니까 좀 그나마 좀 공평하지 않니? 맞죠? 일찍 하고 일찍 쉬는 거고 우리는 좀 늦게 시작하고 좀 못 쉴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지금이? 그리고 자기 학교 교과서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확률 조건부 확률 전까지 풀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 전까지 공통 범위까지. 자 이제 전달 끝. 다 됐어요. 좋아. 그러면은 우리 어제 하던 거 있잖아, 그지? 우리 어제 하던 거 있잖아. 꺼내볼까? 책 펴볼까요?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 선생님이 페이지로 얘기를 해보면 어제 많이 못 나갔어. 그래서
155쪽까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남은 거에 다 하고 너희 끝까지 다 풀어오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 시험 보면 안 들어가더라도 얘들아 풀어주세요. 주중에 뭐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 해도 이번 주는 좀 풀자는 거고. 이번 주까지 근데 동현이 부담될 수도 있긴 있겠다, 그쵸? 그리고 동현이 뭐 많이 못 풀 것 같으면 위에 거 뭐 한두 개만 해도 풀어주면 좋겠어. 알겠죠? 위에 거 대표 용대로 한두 개씩.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자, 페이지를 아까 유형 8번부터죠? 자, 근데 너희 선생님 잠깐만 앞에 보자. 바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확률에 그 조건부 확률에 좀 모양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P, A, B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면 P가 확률이니까 PB분의 P의 교비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P를 N으로 바꿔서 해도 된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되도록이면 얘를 먼저 위주로 쓰시고요. 뭐 약간 우선순위는 얘로 해주시고 얘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확률로 나와 있을 때만 좀 쓰자는 거야. 처음부터 확률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본 적 있었죠, 어저께? 그때는 굳이 이걸로 가지 말고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걸로 간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식을 다르게 쓰면 또 어떻게 쓴다고 했죠? 다르다기보다는 위치를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얘들이 같은 게 안 된다고 했죠. 왜 다르지? 분모가 뭐로 바뀌어요? A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이걸 왜 쓰고 있냐면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친절하게 A, B라고 안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제도 풀어봤잖아. 친절하게 안 나와 있고 약간 모양이 이 자리에 막 C가 붙어 있는 모양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응용될 수 있어요, 너희가요. 그럼 응용은 다 어떤 이야기냐면 전부 다 집합입니다,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뭐 어떤 연산, 아니면 연산 법칙 이런 것들 싹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쌤 이거 지난번에 확률할 때 쭉 정리하면 한 주 동안 왔거든요. 혹시나 모르면 다시 그 내용 보고 하라는 거야. 아, 그리고 쌤이 너희한테 공식집 준다고 안 했었나? 공식집이야. 그러니까 수학 하랑 막 수학상 다 나와 있는 미적분까지 나와 있는 공식집이 있어요. 우리 학문당에서 만든 거야. 그거 내가 필요하면 줄게요. 저 이런 거 모르면 근데 뭐 그것까지 볼락하면 너무 많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자, 보세요. 이 분자의 입장에서 PA 교비잖아요. 맞지? 어제 했던 이야기 짧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얘 곱하기 얘죠. A 빠비 곱하기 PB. 그러니까 뒤에 거가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를 기억하면 된다고. 위에 걸요. 또 같은 방법으로 밑에 걸로 하면 식은 이게 바뀌죠. 이렇게 해도 같은 교집합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개념은 이게 다인 거야, 다. 그치야? 특히 밑에 있는 예를 선생님 어제 뭐라 했노? 곱셈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치?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우리가 개념 잡을 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있을 거니까 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고 얘들을 거기 맞춰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어저께 박스 표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그 이외의 거는 싹 다 뭐야? 뭐야? 그 외에는 싹 다 판단력이다. 판단력이다. 계속해서. 판단력의 중심은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인 거였어. 경우를 잘 나누는 거. 어제 그런 거 풀어봤지 않나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맞아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죠? 어저께 조건반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표를 없으면 직접 그려서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유형인 거고, 선생님이 어저께 집에 가서 꼭 하라고 했는데요. 했어요? 라면 먹으려고 했잖아요. 때도 밀려고 했잖아요. 먹었어요. 그렇지. 때와 라면을 잘 봐야 됩니다. 문제 풀 때마다 때와 라면을 라면 하는 거죠. 뭐뭐 라면, 오케이? 뭐뭐 라면 이런 말까지 딱 끊어서 요 앞에까지가 바로 누굴 얘기하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거야. 사건 B가 일어날 때라는 뜻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너희가 식으로 쓰는 게 훈련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B가 되는 기준이 이거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 뭐 때로 나오거나 라면으로 나오거나. 아직 안 한 애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때를 밀어줬어요. 아시죠? 라면도 먹고요. 그래야 축구방을 잘할 수 있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어제 있잖아. 내가 축구방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은 목욕탕 가서 라면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알아듣겠죠? 역시. 자,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문제 풀 때마다 계속 거기 근처에 있는 걸 표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서는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맞지? 나와 있지 않아요? 노란 색깔로? 컬러로? 근데 학교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너희가 그거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보자. 764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죠? 이거 어제 했지 않나? 안 했나 이거? 해보자. 개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원래 선생님 마음은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학교에서 진도가 맥시멈 더 나갈 수 있잖아요. 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되면 넘어갈게요. 자, 그림 나와 있는데 그지? 주머니 안에 너 이렇게 긴 글이 나올 때는 다 읽지 말고 그냥 그림 보면서 필요한 거만 골라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림이 뭐가 돼 있냐? 흰색 공이 3개가 있고 또 뭐예요?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뭐 이런 설명이 돼 있겠죠, 말로요. 그리고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뭐뭐 할 때를 찾아보세요. 때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때가 있죠. 찾았나? 어떤 공을 꺼낼 때요? 어떤 거냐? 임의로 또 한 개를 꺼낼 때잖아요. 맞아? 이거 보니까 그 또 한 개를 꺼낸단 말은 그 전에 뭔가 또 일이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앞에 거 다시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필요한 걸 보는 거야. 또 앞에서 또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일단 제일 처음에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처음에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여기 돼 있는 거 아니지, 맞지? 두 번째에서 문제에서 또 하나를 더 꺼냈을 때라고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를 꺼냈을 때, 얘가 지금 분모래니까요. 두 번째에서 하나 더 꺼냈을 때. 알아듣겠네? 상황을 내가 설명해 줄까? 내가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 거야, 그죠? 손을 넣어가지고 하나를 딱 꺼내서 본다고 이렇게요. 맞지?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겠네. 그럼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문제 읽어보니까요. 같은 색 공을 하나 봐봐.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흰색을 만약에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 흰 공하고 하나 딴 데서 하나 더 넣으라는 거야. 문제 뜻이 그렇잖아요. 읽어보니까. 자, 해석되죠? 더해서 꺼낸 공과 함께 넣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흰공 꺼내면 흰공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흰공 4개 될 거라는 거야. 맞죠? 두 번째 상황에서요. 맞지? 검은 공을 꺼내면 검은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꺼냈을 때라는 뜻이야. 이제 알았어? 다시 꺼냈을 때가 얘라고 줘. 삐. 오케이? 여기서 위에 거 얘기하는, 박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이거 뭔가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인 거잖아요. 자, 선생님 잘 보셔야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합의 법칙으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꺼낼 수 있는 건 뭐야?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두 가지의 합의 법칙이야. 여전히 조건부 확률도 확률에서 배웠던 그 경우를 나눠서 푸는 배반 사건 그 이야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따라가면 되지 문제를요. 그럼 흰 공을 꺼냈다면 얘한테는 뭐가 있다고? 흰 공이 4개 된다고. 그럼 4개 되고 얘는 2개 되니까 다시 얘는 좀 7개가 되나? 6개 되는 거죠. 맞지? 그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하나 더 꺼냈을 때 그랬으니까 그때 뭐가 나와야 돼? 문제를 보니까 흰 공일 확률이야. 얘들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요약하면 이거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걸 수도 이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흰 공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 봐봐. 이 문제 요약하면 아까 다시 했지만 두 번째는 모두 흰 공이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고 두 번째 흰 공인 거지. 얘는요. 얘는 뭐야? 첫 번째 검은 공이고 두 번째 흰 공인 거잖아. 그럼 이 상황은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을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이야. 교집합 맞습니까? 첫 번째 뭘 꺼내고 end잖아. end. 두 번째 뭘 꺼내고라는 개념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너희가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 문제는 그런 말 없잖아.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거야, 선생님이. 판단한 거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첫 번째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야. 너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읽고요. 근데 내가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뭐야? 이고라고 했단 말이야. 이고. 문제는 그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 판단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명이 잘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 안 된 거지? 안 됐다고 해? 뭔가 좀 약간 더 설명해 주려고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약간 틀어졌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서는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놈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똑같은 시간에서 얘가 안에 얘를 물어보니까 얘를 먼저 찾으려면 얘하고 얘를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어제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공식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 더 큰 범위에서의 확률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분의 부분으로 하면 괜찮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이해되냐고 자꾸 묻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 이번 이 공식 안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때가 나왔다고 계속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을 때 확률할 때도 때가 나왔었지 않나요?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그것도 확률이었잖아요. 그건 분모가 그냥 더 커졌다는 것 뿐이야. 때 안에 있는 말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더 큰 범위에서의 확률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아셨죠? 그럼 여기에 굳이 막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문제를 해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문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수학에서는 그 해석을 뭐라고 하냐?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독해력. 문제를 독해하는 거. 그래, 뭐 딴 거 필요 없고 답을 구합시다. 이게 봐. 첫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이 얼마죠? 5개 중에 3개잖아. 맞아? 5개 중에 3개 5분의 3이라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 나이는 연달이라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이 얼마죠?
흰공 하나 더 들어갔단 말이야. 몇 개 중에? 6개 중에 4개가 되겠죠. 맞아, 6개 중에 4개 되겠지. 흰공 하나 더 넣는다고 했으니까요. 이 2개 곱한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첫 번째가 뭐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얘기하는 거 있는 거니까 이거 얽매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곱하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있으면 그냥 곱셈 정리 안 했어요? 이름 자체가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해봐. 계산약분하면 2드니까 5분의 2. 됐죠? 그럼 얘도 해보면 검은 거 5분의 2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흰공이 나와야 돼. 그럼 검은 공 하나 더 들어갔지만 흰공 변함이 없죠? 그럼 6개 중에 3개는 거야. 이렇게. 괜히 아까 선생님 통분 약분했네. 약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약분할까? 자, 5분의 1이죠. 정답. 둘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지.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처음 얘기했던 합의 법칙 동시에 나지 않도록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 개념 또는 이 개념인데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도 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단 말이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파트 중에 내가 다 찾아줄게 너희한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있네. 154쪽이야. 여러분 154쪽에 보면 맨 위에 박스 안에 개념하는 거야. 중간에 더하기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푸는데 이거 그걸 썼냐 안 썼냐 안 썼죠? 그대로 해석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그 앞에 그 박스 안에 붙잡은 거 안 외워도 된다니까요. 아,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돼. 그럼 어떻게 해? 외울래 안 외울래? 안 외우는 게 낫지.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쉽게 맞추는 거. 그걸 선생님은 너희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어. 너희가 확통을 혼자 공부하면 다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혹은 다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너희한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이다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너희가 느껴야 돼. 생각하고 문제 풀면서 진짜 승민쌤 말대로 하니까 맞네? 뭐 이런 걸 좀 자꾸 느꼈으면 좋겠어. 경험. 수능 문제도 너희 풀고 있죠. 코칭쌤이 뽑아서 주잖아요. 수능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받은 거면 프린트해서 주잖아. 한 번씩. 그거요. 그것도 수능 문제인데 어렵단 말이야. 하지만 다 핵심 똑같지 않더니 경우 나는 그런 식으로 자꾸 훈련하면 쉽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도 고3들 선이 수업을 할 건데 이따가 고3들 문과생 수업을 오늘 3교시 하는데 우리가 문과니까요. 지명이는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너희가 고3이 된다고 다 그때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응? 지금부터 해야 돼요. 고1 때 잘하면 고3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지금 고3에 생각하고 해야 돼. 수능 직결 과목이잖아요. 직결 과목. 고3들한테도 내가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거는 계속 하면 붙입니다. 고1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해설지에서 푸는 게 되게 짧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막 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새는 경우를 좀 다 나누거든요. 그렇다고 막 노가다 하는 건 아니야. 굵직하게 나눈다고요? 그러면 이해하기 그게 쉽다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고민하는데 풀린 생각이 안 나. 대충 막 곱하기만 한단 말이야. 다 틀리지. 맞추는 풀이야. 맞추는 풀이.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밑에가? 765를 해보세요. 한 문제 푸는데 뭐 선생님이 30분에서 아까 딴 얘기 했었지? 딴 얘기 했었죠.
위에 공식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냥 경험을 나누면 됩니다. 상현아, 이번에 몇 점 맞을래요? 중간 뭐예요? 이번에 월드 쳐봤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그보다 어렵겠지,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면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응. 80점 이상. 선생님의 목표는 95점입니다. 너희 확통 목표는 95점이야. 한 개는 실수로 틀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너희의 목표를 높여야 돼요. 아니면 답이 5번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 봐봐.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문제만 잘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9번 유형. 위에 여기도 봐봐. 또 곱셈 정리돼 있지? 뭐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라고 어제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된다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는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풀이로 가겠습니다. 769번이요. 선생님 자꾸 읽으니까 좀 목도 아프고 상향이 좀 끊어졌어요. 769번. 강조하면서요. 선생님 항상 강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띵!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발음으로 해보세요. 자. 네. 어느 기점에서 화물의 대출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 비가 오는 경우 0.9, 비가 오지 않는 경우 0.3이라고 한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일 때 그렇지. 이 지점에서 오늘 하루의 대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래, 잘 읽었네요. 그래, 선생님이 자꾸 읽는 것보다 너희가 읽는 게 낫다. 맞지? 잠도 깨고. 자, 아무튼 여기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자, 마지막 얘기인데 둘째 줄 끝에 말이에요.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일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했던 거 있잖아요. 비가 올 때 안 다친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치? 비슷하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합니다. 얘는 어떤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볼래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보면 실 끝에 보면 비가 오는 경우 어떻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적어볼까?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 이밖에 없다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상황이야, 얘들아? 배반 사건이죠. 확률로 얘기하면 표시밖에 없다니까. 여기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중간이 있어? 없지. 그 중간으로 얘기해야 되나? 오다가 끝이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질문하면 되죠, 너희한테요. 자, 마지막에 결론은 목표액을 달성해야 돼요. 근데 앞에 조건이 뭐야? 비가 올 확률이 0.6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하면 자, 비가 온다면으로 내가 이을게. 아까 이 가정했어요. 자, 물어보자. 비가 올 확률 얼마? 비가 올 확률 얼마 어디 있어요? 0.6이 어디 있잖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야? 비가 오고 달성하는 거.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비가 안 오고 달성할 수도 있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 올 확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무조건 비가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면 0.6을 곱해야 된다고요. 맨 마지막이요. 비가 안 올 확률은 자동으로 뭐겠어요? 0.4로 시작하겠죠? 선생님 너한테 뭐라 했지? 비가 오면서 달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달성이 바로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이때 곱하기는 사실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야? 경우의 수할 때부터. 얘들아 연달아 잇따라 일어날 때 곱한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계속이야. 이게 꼭 조건부의 곱셈 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곱셈 전체 확률에서요. 자, 아무튼 문제는 뭐라고 했냐? 비가 오고 달성 확률이 0.9라고 했죠. 맞죠? 0.9 이렇게요. 비가 안 오고 달성할 확률은 0.3. 맞죠? 이거 둘이 각각 곱하면 0.54, 0.12. 마지막에 두 개 더한다. 쉽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한번 해볼래요? 밑에 문제요. 응? 어디? 그 정도는 뭐 괜찮긴 한데 닦을 거 없나? 걸레로 닦기는 좀 맞지? 그래 또 나중에 생각 치울게. 너 불편하니? 불편해 보이긴 한데 종이 좀 깔까 그러면? 종이를 깔면 좀 그나마 휴지보다 낫잖아. 잠깐만 안 쓰는 거죠. 그럼 자 들어보면 약간 이쪽으로 근데 물 너 지금 떠온 거구나. 됐다 이제. 이제 다 됐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됐지? 아니 무시 방편이에요. 빨리 문제 집중해 주세요. 문제요. 자, 770 문제 잘 읽어야 되겠지? 자, 뭐와 뭘 곱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다 풀었니? 그러면 이것도 풀어보고. 어차피 숙제니까 좀 줄여가자. 아, 옆에 있는 저 학원은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저 밖에 담배를 놔주지? 쟤들은 대학생들인가? 재수생들 아니지? 애들 고등학생들이지? 요즘 학생들은 뭔가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고등학교 교복 입고 집에서 담배 있잖아요. 멋있더라고요. 선생님 숨어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요즘에도 멋있어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를 돈 막 뺏고 할 때 숨어서 빼었다니까요. 저 공터 같은 데 있잖아요. 몰래. 요즘 애들은 길거리에서 뭐 돈 뺏고 하겠잖아요. 다 풀었냐 얘들아? 770번요? 다시 푸는 거야? 생각했던 거? 그렇지. 다시 해도 돼요. 770 정답을 불러줄까? 정답은 여러분 3번. 지명이 어때요? 맞습니다. 지명이 이제 이번에 확률 좀 예감이 좋은데요.
조건 방률 예감이 좋아요. 학생들이 조건 방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왜 어려워하냐면 문제가 길어서 그래요. 문제만 잘 해석되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자, 위에 있는 유형 11번도 아까 다 했던 이야기죠. 그 복잡한 막 PA 교비 막 이거 얘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있는 그대로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아까는 배반 사건이었잖아요. 교집합이 없었잖아요. 비가 오면서 안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둘이가 공통 부분이 생길 때도 있겠지.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야. 유형만 달라진 것 뿐이야. 우리 제가 선생님 너희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교집합이 없을 때 이렇게 푼다고 그랬지? 그러면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지 우리가? 저번에 확률할 때요? 더 했다가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다니까. 근데 처음부터 교집합이 안 생기게 너희가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희의 그 적극성인 거야. 알았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교집합이 현재 있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안 생기게 바꿔갈 수 있다니까. 문제 상황이야. 그게 더 멋있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풀이가 생기는 거겠지?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그때마다 다르겠지 생각하고 봅시다. 약간 좀 이렇게 상황을 유연성 있게 가야 돼. 유연성 있게요. 유연성 있단 말이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는 뜻이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시도를 다 해본다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가장 너희 스스로 효율적인 거 쓰는 거겠죠. 현재는 다 해봐야 돼요. 자, 읽어보자고요. 이번에는 또 지명이가 읽어주세요. 몇 번이에요? 7, 8, 5. 좀 읽어줄 수 있어? 유형 10번 넘어가. 뭐 몇 번? 유형 10번 넘어가요. 아, 나 넘어갔니? 너 넘어갔어? 네. 아, 미안하다. 그거 풀자. 책 시사하자. 읽어주세요.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기계 A, B는 각각 전체 제품의 60%, 40%를 가지고 있고 두 기계 A, B의 분량률은 각각 3%, 1%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트 중에서 한 개를 뽑았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진 것이 좋아요.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세요. 그죠? 불량품이었을 때 이게 핵심이죠. 얘는 어떤 상황이야? 딱 요 상황이죠. 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네? 그냥 불량품일 때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단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말로서 풀어서 얘기해 줄게. 너한테 말로 써줄게. 일단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말로 잠깐 풀어서 얘기하면 분모에는 얘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분모에는요. 맞지? 그잖아. 불량품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분모에 나와야 된다고요. 불량품이 나오는 게 여기서 B가 된다니까. 그럼 분자는 뭐가 돼야 돼? 불량품이면서 맞아? 교집합. 불량품이면서 동시에 그게 어디 있다고요? A에서. 자, 결론이 뭐야?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게 분자여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말로 풀었은 이유가 뭐겠니? 구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죠. 그쵸? 그럼 말이에요. 불량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불량품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분모에서는 A란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 A에서 나오거나 B에서 나오거나잖아요. 이때 분모가 바로 뭐라는 거야? 합의 법칙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배반 사건이지.
A에서 나거나 B에서 나거나 응? A에서 나거나 B에서 나거나 근데 그 중에 분자는 A의 것만 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놈을 분모해서 두 가지 쪼개겠다는 겁니다. A에서 불량품이 나오거나 B에서 불량품이 나오거나 이 상황입니다. 이걸 각각 더해서 분모를 잡아주시고 분자는 다시 이놈이 올라가면 된다. 이거 이해돼? 상황을요. 이제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에서라고 있으니까 A가 문제에서 몇 퍼센트야? 60%죠? 60%는 우리가 따지면 뭐예요? 0.6이죠. 아, 그냥 60으로 써도 돼요.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요. 60 곱하기. 맞습니까? 또 A에서 불량품 3%잖아요. 3. 그럼 180. 자, 분모. B에서는 40%. 불량률 몇 프로? 1%. 그럼 4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분모는 120이 되는 거죠. 아, 굳이 얘기하면은 확률은 120 나올 수 없지만 선생님이 개수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거야. 맞지 않나? 어차피 위에도 똑같은 퍼센트니까요. 그럼 얘는 다시 이거 올라가니까 너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더하면 220 아니야? 아니, 더 쓸 필요가 가지고 220이잖아. 이 녀석들이 집중 안 하고 있어요. 220이잖아. 분자는 180이잖아. 다시 180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럼 약분해 주세요. 22분의 18이니까 이 약분하면 11분의 9여야 됩니다. 됐나요? 이 상황 자체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B가 뭐라고? 여기서 B는 AB가 아니야. 여기서는요. 여기서 B는 불량이 나올 확률. 여기서 A교 B는 뭐야? 불량인데 A에서 나올 확률.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A이면서 불량.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 밑에 것도 너희가 해보자고. 근데 왜 물이 왜 안 없어지냐? 이게 잉크가 번진다. 그치? 그래, 너희가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이런 거 선생님 해줘야 돼. 맞죠? 아직 애기들이라가지고 더 치워보자. 그치? 색깔이 번지니까. 좋아. 잉크 이제 없는 걸로 하자. 너희는 계속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할 테니까요. 지명아, 너는 위에 물지 맞을 거예요. 기만 거야. 89번? 난 85번. 좋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95점은 안 돼? 응? 안 돼요? 동현이는 몇 점? 5표. 동현아? 너 80? 너 95? 잘못하겠다고? 그래, 같이 해보자. 자, 하다 보면 또 늘겠죠? 자, 너희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나 다 풀어줄게, 그러면. 77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왜 똑같이 하면 나오지 않더니? 맨 뒤에 보면 3대 사람 말 보이지? 그게 뭐야? 전체는 7이잖아요. 그럼 7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희가 확률 만들면 되는 거야. 됐니? 똑같잖아요. 7분의 얼마 곱하기 뭐 퍼센트는 뭐 그대로 숫자로 쓰면 돼. 숫자로요. 당연히 생각해도 됩니다. 아래 위에 똑같이 있으니까요. 잠깐만, 이해돼? 775 정답 아까 얘기했잖아. 775 5번이란다. 일단 선생님 넘어갈까요? 응. 응? 아, 왜 답이 그거냐고요? 7분의 3. 어. 얼마?
자, A면 7분의 3이잖아. 내가 한번 같이 해볼까? 그러면 7분의 3 곱하기 1 퍼센트 말이야. 또는 7분의 4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분모라고요. 분자는 다시 이렇게 B라고 이렇게 B 올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거야. 그 단위는요. 쌤이 그냥 대충 문제를 대충 풀는 게 아니고 단위를 대충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약분되잖아 아래로 이렇게. 맞지? 어차피 약분되니까 3 더하기 8이잖아요. 11 8이고요. 이렇게 우리 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위는 아래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얘들아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형 11번이 지금 아직 마지막 아닌가? 더 있네요. 얼른 하자. 자 동면아 한번 읽어줄래요? 7, 8호요.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다들 같이 읽었잖아, 그죠? 눈으로 같이 읽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어떤 건지 대충 알겠니? 같이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그 셋째 줄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지?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어떻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맞나? 근데 A와 B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또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을 해봐. A에서 맞죠? 상자 A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일 수도 있고 상자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바로 분모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해볼까? 얘들아, A를 선택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상자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야. 총 A는 상자가 지금 몇 개 있어? 보면 6개 있잖아요. 6개 중에 2개가 있는데 이 말이야. 자, 이게 조합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조합인 거 알겠니? 두 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잖아. 동시에 꺼낸단 말은 없지만 의미가 동시에 꺼내는 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판단 맞죠? C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흰 건 몇 개 중에 몇 개야? 흰 건 2개 중에 1개, 검은 거는 4개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해볼까? 얘도 뭐야? B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상자가 달라요, 지금. 총 5개야. 그럼 50분의 1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맞죠? 흰 거 몇 개? 3개 중에 하나, 검은 거 2개 중에 하나. 자, 지금처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야와 야는 분모가 다르지? 이럴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야. 약분이 안 된다는 거야.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아래 위가 NS로 같을 때야. 근데 얘는 지금 5시, 6시 달라.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확률로 해야 돼 라고 했어요. 내가 왜 한테요? 기억나? 기억이 나니? 너 자꾸 잠이 와서 목소리 톤을 좀 높이고 있어. 약간 이렇게 서울 말투로 잘 줄게. 자꾸 선생님 목소리를 높이면 약간 좀 이렇게 괜찮니? 약간 좀 쉰 목소리 나고 좀 하긴 하지만 왜 선생님이 쉰 목소리 나오면 뭐라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중2 때부터 흡연을 해가지고요. 중2 때부터요. 선생님 지금 나이 몇 살이야? 43인데요.
43인데 그때가 몇 살이야? 선생님 또 빠생이란 말이야. 중2 때가 빠생이니까 14살 때입니다. 30년 동안 했단 말이야. 너희는 절대로 후회하면 안 돼. 응? 30년 뒤에 선생님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으면 해도 되고요. 알겠죠? 다들 벌써 끝을 생각하고 있구만. 좋아요. 자, 내가 뭐 했노? 분모가 다르니까 이걸로 갈 수 없어. 이때 이걸로 가야 돼. 확률 분의 확률로 가야 된다고요. 언제 이걸로 가야 되는지 알겠지? 일반적으로 이걸로 간다고 했어, 선생님이. 근데 다를 때 무조건 저걸로 가주세요. 자, 아무튼 계산은 얼마냐? 계산요, 계산. 약분 되고 15분의 4잖아. 얘는 여기 약분 되고 10분의 3이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분모라고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통분 나중에 하시고요. 통분 안 해도 돼. 이거 분의 오케이? 자, 문제 읽어봐봐. 뭐라고 했어? 그때 그놈이 A다. 다시 얘가 들어가는 거 알았어? 다시 얘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아래를 곱하겠죠? 아래를 곱해도 되잖아요. 꼭 굳이 뭐 통분할 필요 있나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8 더하기 9분의 얘는 8이니까 답은 17분의 8이어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얘는 조건부 확률로 셈이 푼 건 맞긴 맞지만 그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 알았어? 전체분의 부분인데 전체 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니까요. 잠깐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답 맞지? 맞지? 내가 왜 금방 약간 좀 검사했는가 하면 2분의 1 내가 아까 있었던 내가 없어졌길래 약분된다는 거죠. 2분의 1 약분된 거죠. 좋아요. 너희도 한번 해볼래요? 밑에 거요. 상자가 없어도 뭐 같은 유형이니까. 이제 다 됐나? 다 말랐나? 원래 문 올렸을 때 원래 신문지가 제일 좋거든. 여기 잘 따라두면 도움이 돼요. 신문지가 없으니까 막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볼게요. 휴지에다가 저를 다 둬야겠다. 휴지 같은 거. 답이 다 나왔으면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좀 들어줄래? 땡큐. 이제 마지막이다. 그치? 휴지는 이게 금방 이게 따라 붙잖아, 이렇게 가려운 게 맞죠. 그것 때문에 다 풀었니? 너는 문제만 푸면 돼. 선생님은 치우면 되니까요. 다들 다 묻고 있나요? 좀 어떤 게 좀 헷갈려요? 은이 당첨권을 뽑았을 때 이거잖아요. 맞지?
거하고 얘가 똑같은 건 아니야. 응?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자, 선생님 힌트 좀 줄까? 첫 번째는 을이 나중에 뽑잖아요. 얘들아. 그렇잖아? 을이 뭐지? 끝나. 그래? 갑과 을이 찰로잖아. 아, 갑 먼저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당첨을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 있는 거야. 맞지 않아? 그럼 너희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는 A, B였다면 얘는 당첨제비를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뽑고 을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얘는 갑은 못 뽑고 을을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더한 게 분모가 될 거예요. 응? 이해돼? 7, 8, 6 정답은 아직 안 나왔나? 너희 학문당에 스터디 플래너가 있는데 이거 너희는 안 주고 1만 주거든요. 좀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 더 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안 쓸 사람 없어요? 여기 봐봐, 이게 색깔도 이쁘고요. 또 스티커도 있어요. 선생님들 얼굴이랑. 국어 공부하는 국어 선생님 거는 다 빼가지고 딱 붙이면 되고, 수학 공부하는 수학 선생님 딱 붙이면 돼요. 필요 없어? 막 또 이것만 떼고 쓰면 안 돼. 이거 다 이렇게. 알았어요? 고2애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안 쓰더라고요. 고2, 고3들은 따로 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5번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아까 내가 너희한테 말을 했던 거 있잖아. 갑이 뽑고 을도 뽑는 거.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갑이 못 뽑고 을이 뽑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자. 안 되겠다. 여러분, 시간이 없을게요. 맞죠? 첫 번째, 갑이 총 몇 개가 있지? 20개 있잖아요. 20개 중에 갑이 뽑을 확률은 20분의 5죠? 맞아?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 보니까 한 번 뽑은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럼 남은 게 몇 개 남아야지? 19개가 남잖아요. 그 중에 을도 뽑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을은 5개 중에 하나 뽑혀 있으면 4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더하기. 일단 갑이 못 뽑을 확률은 20분의 15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을은 뽑아야 되니까 19분의 5가 된다. 이게 분모야. 분자는 다시 요놈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나오나 얘들아? 계산할 필요 없이 다 약분되죠.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약분되잖아요. 맞습니까? 약분되고 5도 다 약분되죠. 남았는 건 써주면 19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19분의 4,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유형 12번과 13번이 있는데 이번 숙제에는 당조한 문제가 없다 얘들아. 맞지? 1, 4조까지니까요.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7, 9, 8은 문제 좀 길어서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얘들아 읽어볼게. 7, 9, 8을 같이 읽어보니까 선생님께 요약해서 읽을게요. 선생님은요. 자,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보니까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는 날은 맞아? 이런 거지. 비가 온다고 예고한 10일 맞죠? 비가 온다고 예고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고한 20일 중에서도 실제로 비가 거꾸로 오지 않는 날도 있어, 왔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오지 않은 날이 17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제 말 이해돼? 제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이런 거야. 비가 온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온 거 말이야. 실제로 온 거. 10일 중에 9번이니까 일기예보가 맞을 확률이겠죠. 이게 10분의 9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기예보가 틀릴 확률은 자동으로 10분의 1인 거야. 온다고 했던 예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다는 거야. 비가 안 온다라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안 온 거. 이건 문제에서 뭐야? 20날 중에 17일이니까 확률이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20분의 3이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맞은 거, 이건 틀릴 확률인 거야. 이게 세 제주까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세 제주 끝에 보니까 은경이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거야 봐. 비가 넷째 줄에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나갔대요. 오케이?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은 또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대요. 일기예보를 믿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줄에 비가 온 어느 날 그랬다. 그죠? 그래서 맞나요? 우리 잘 따라오고 있어요?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갔을 확률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응? 잘 봐. 그러니까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며. 맞아. 그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라는 뜻은 일기예보가 뭐 어떻게 얘기했겠니 얘들아? 응? 비가 온 어느 날 말이에요. 자, 비가 온 어느 날이 뭐냐면 야, 비가 봐봐.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고 오케이? 예보를 하고 실제로 비가 왔을 수 있잖아요. 또는 비가 안 온다고 예보하고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또는 더하기죠. 비가 안 온다라고 예보를 하고 실제로 왔을 수도 있다. 그 제 말은 실제로 비가 와야 된다는 거야. 왜?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은경이 비가 오면 무조건 100% 갖고 간다고 했었거든. 문제 읽어보면요. 우리가 추리를 해보는 말이에요. 뭐 추리하는 거 같죠? 그러면 비가 온다 예보할 확률이 뭐야? 온다고 예보하고 실제로 왔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10분의 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10분의 7이 될 거고요. 얘는요. 비가 안 온다 하고 온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가요. 그냥 이게 맞는 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려야 되잖아요. 안 온다 하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하는 게 답이지 얘는 그냥. 그렇잖아요? 얘는 부모 혼자가 없죠? 정답은 20분의 17이 합니다. 쉽지요. 보기 없어요? 약분이 되나? 잠깐 이게 10분의 7이 하는 게 9네?
9였네 9. 저 이게 답이 더 틀리지 않나? 뭐가 잘못되지? 맞죠? 뭐 마지막에 잘못 읽었나? 비가 자 봐봐 비가 온다고 예보하고 10분의 9가 아니구나. 아닌데? 맞잖아요. 열흘 중에 9번이잖아. 안 온다 예보하고 온 거. 지금 뭐 잘못됐지? 쌤 잠수하고 있나요? 문제 안에서요? 뭐죠? 지금 뭐 잘못됐지? 자, 빨리 끝내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안 온다 하고 올 확률 맞지 않네? 20날 중에 20날 중에 17날이었잖아요. 맞지? 10일 중에 9일이었고요. 오케이. 뭘 잘못 찍었지?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뭔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너희 생각도 한번 해봐. 얘들아. 이렇게 하면 답이 없거든. 보기에 답이 없어요. 보기에 답이 없다.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요. 잠깐 이거 컨닝 좀 해보려고요. 이거 몇 쪽이지? 몇 번이죠? 798번. 오케이. 시간이 다 돼서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 그냥 고민할 시간이 없네요. 798번. 798번.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뭘 잘못 썼는지요. 응? 선생님 뭐 하나 빠뜨렸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빠뜨리고 있네요. 한 달에 얘들 며칠이지? 30일이죠? 맞죠? 여기다 뭘 곱했어야 되네. 여기다가요. 얘는 똑같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자, 선생님 뭐 적는지 봐봐.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 날짜 수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해돼? 그걸 생각 안 해준 거야. 얘는 30일 중에 20일. 아니 10일이었나? 비가 온다고 한 건 10일이었지만 이제 10일. 이렇게 해야 돼. 얘는 30일 중에 20일이잖아. 맞죠? 이 비율이 다르다니까. 비율이야. 이걸 안 곱해준 거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약분 30분의 9. 얘도 약분은 어디나? 약분하면 얼마니? 이거 약분하면 3이잖아. 그죠? 이게 12가 되죠. 맞아? 맞나? 얘는 30분의 9. 얘는 30분의 3. 그럼 3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2가 나오지 않나? 지금 계산 뭐가 되냐? 이거 중에서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가 전체 확률인데 이거 중에서 문제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그 말이 뭐야? 그날 비가 온다고 예보했겠지. 은경이가 그때 갖고 왔으니까요. 아까 우리 추리하던 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시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 잘못했어요. 그 날짜를 생각 안 한 거야. 30일 중에 10번과 25번 비율이요. 선생님이 아까 그 아예 신경 똑같이 반반 생각하면 답이 아깝게 맞거든요. 근데 반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답이어야 한다. 12분이고요. 약분하면 4분의 3이다. 됐나? 그래. 이해만 되면 되죠? 마칩시다. 숙제는 거기 다음 유형까지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지? 다음 유형까지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5시까지 세임 교실로 오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꼭 교과서 챙겨와야 돼. 교과서 학교 부교재 수투랑 확통. 여러분 갑시다. 있어요. 오냐? 그래. 그래. 종이는 놔두고 하면 돼요. 다 말랐지? 자, 앉으니까. 무시하고.
선생님 보고 힘들어 엄청. 진짜 어제 뭐 뭐라 했진 않대. 글쎄는 날 싫어하냐. 근데 내가 이해했어요. 쌤이 팀은 그 팀인데 그 쌤이 어떻게 쌤이 그냥 우리 싫어하는 거 그냥 보자. 나도 많이 좋아. 근데 교과서 쳤어? 아니? 내용도 언제 많다. 나왔냐? 그걸로 산다. 그럼 뭐에 나오겠다고요? 전화해서 어떻게 사부터 볼게 이렇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만하면 되지 확실하게. 그래서 9월 2일. 9월 2일? 이게 아니라 이게 사부터 먼저 하자. 이게 3 열린노 매국님 찾아보세요. 자, 148쪽. 이분이 시작할 테니까 먼저 한번 읽어봐. 엄마 아빠 보내놔봐. 우리 잘 지내고 있는 무슨 읽어봅니다. 편견이면 그 편견이지. 꼴찌 안 되지. 껍질 된다니까. 글쎄 뭐 부장이 날 수도 있어. 못 쳤으면 옷을 벗어서 모르겠고. 야 이래. 제목부터 읽어라 제목. 무슨 말이야? 불평등 대상이 몇 개인지 확인해봐. 그치, 1번. 나 근데 잠을 거의 안 잤어. 왜 늦게 왜 이렇게 늦게? 그냥 뭐지? 6시에 있어서 7시에 왔어. 그때까지 일어났어. 10시까지. 우리 학교 솔직히 몇 명이야? 솔직히 수성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보다 많은 학교가 있어. 우리 학교가 시골 보니까 생기부지 티 안 나게 일부러 수행해서 해주는 편이란 말이야. 꼭 봐야 돼. 시험 되게 따로 안 돼. 시험 되게 따로 안 돼. 어떻게 나땀 빠져. 안녕하세요. 그래, 잘 놀고 있었어? 그래, 몸 좀 어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앞 시간에 누가 눈이 흘려가지고 깔아놨어. 선생님 저희 시험 대리만 그렇게 다르다는 게 뭐예요? 아, 다르다라는 게 정규 수업은 똑같고 정규 수업은 똑같고 학교별 선생님이 보강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학교별.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다르지 않겠나. 같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범위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난이도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 근데 정규 수업은 다 같이 이렇게요. 토일은 똑같이 하고, 이제 추가 보강을 학교를 한 2번씩 할 건데, 그 2번만 좀 이렇게 따로 할 생각인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거 플래너인데요. 어제 받았죠? 어제 못 받았죠? 너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네, 나 저번에 가고 있어. 근데 뭐 꼭 써라 이게 아니고 뭐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이거 역사 과목들 나왔었는데 시험 대비 때마다 계속 줘요. 1학년만 줘요. 1학년만요? 중등부하고 1학년만요. 고등학생들은 또 2학년쯤 되면 잘 안, 이걸 좀 약간 유치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하나? 거기 선생님들 얼굴도 나오고.
맞죠?